테슬라 로보밴 라스베이거스에서 드디어 실전 투입된다. 보링 컴퍼니 사장이 직접 밝힌 깜짝 활용 계획.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조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소식 들고 왔는데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테슬라가 공개했던 로보밴 기억하시나요? 그 미래에서 온 것 같은 디자인의 자율주행팬 말이에요. 솔직히 처음 봤을 때 진짜 SF 영화 속 차량 같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냥 전시용이 아니라 실제로 어디서 어떻게 쓰일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보링 컴퍼니의 사장인 스티브 데이비스가 최근에 라스베이거스 리뷰저널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여기서 로보밴의 첫 실전 투입 계획을 직접 밝혔어요. 그런데 이게 진짜 말이 되는 계획이에요. 단순히 몇 대 굴려보겠다는 게 아니라 완전 체계적인 운영 방식을 얘기했거든요. 데이비스 사장이 뭐라고 했냐면요. 로보밴은 라스베이거스에서 대규모 행사가 있을 때 엄청난 인파를 이동시키는 용도로 쓰일 거래요. 근데 이게 언제냐면 베가스 루프라는 지하 터널 시스템이 스트립 지역과 다운타운까지 확장되고 테슬라 차량이 약 1200대 규모로 늘어났을 때라고 합니다. 1200대요. 지금도 베가스 루프에서 테슬라들이 사람들 태우고 다니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게 지금보다 훨씬 더 대규모로 확장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필 대규모 행사 때 로보밴을 투입하느냐? 데이비스 사장이 설명한 논리가 진짜 흥미로워요. 일단 평소에는 승객이 4명 정도 타고 계속 여기저기 정차해야 하는 상황이면 가장 작은 차량, 그러니까 일반 승용차를 투입하는 게 효율적이래요. 당연한 얘기죠. 작은 차가 기동성도 좋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경기장에서 게임이 열린다거나 스피어에서 대형 공연이 있다거나 할 때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행사들은 예측 가능하거든요. 게임 시작 한두 시간 전부터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올 게 뻔하고, 게다가 다들 같은 목적지로 가잖아요. 바로 이럴 때 대용량 차량인 로보밴을 투입하면 엄청나게 효율적이라는 거죠. 데이비스 사장이 직접 한 말을 좀 더 자세히 볼까요? 4명의 승객이 타고 여기저기 멈춰야 하는 순간부터는 최선의 선택은 가장 작은 차량, 그러니까 일반 승용차를 투입하는 겁니다. 하지만 경기 때문에 사람들이 경기장으로 갈 걸 알고 있다면 1시간 전이나 2시간 전에 미리 알 수 있죠. 스피어 공연에 많은 사람들이 갈 거라는 것도요. 똑똑똑하게 운영한다면 바로 그때 대용량 차량을 투입하는 겁니다. 바로 그때 로보밴을 투입하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예측 가능한 수요 급증 상황이에요. 라스베이거스는 엔터테인먼트의 도시잖아요. 대형 스포츠 경기, 콘서트 쇼, 컨벤션 같은 게 엄청 많이 열리는 곳이고요. 이런 행사들은 일정이 다 정해져 있으니까 언제 어디로 사람들이 몰릴지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베가스 루프가 뭔지, 지금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지도 좀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베가스 루프는 일론 머스크의 또 다른 회사인 보링 컴퍼니가 라스베이거스 지하에 뚫은 터널 시스템이에요. 지상의 교통체증을 피해서 지하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만든 건데, 현재 테슬라 차량들이 이 터널을 통해 승객들을 실어 나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 확장 중이거든요. 특히 공항 연결이 엄청 중요한 프로젝트인데, 지난달에 해리리드 국제공항으로 가는 서비스의 1단계가 시작됐대요. 이제 리조트 월드 앙코르 웨스트게이트,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 같은 기존 루프 정류장에서 공항까지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라스베이거스 여행 가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항에서 호텔까지, 호텔에서 다른 호텔까지 이동하는 게 생각보다 번거롭거든요. 택시 잡기도 그렇고 우버 타기도 그렇고요. 그 다음 2단계는 더 흥미로운데요. 웨스트게이트에서 파라다이스 로드까지 2마일, 그러니까 약 5km 정도 되는 양방향 터널을 추가한대요. 이게 몇 달 안에 열릴 예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구간에 따라 최대 시속 60마일, 그러니까 시속 약 96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대요. 지하 터널인데도 꽤 빠르죠. 그리고 2단계가 완성되면 차량 규모도 약 160대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 이후 단계들도 벌써 계획이 다 짜여 있어요. 터널을 공항터미널에 더 가깝게 확장하고 유니버시티 센터 드라이브를 따라 여러 정류장을 추가할 거래요. 이 시점이 되면 시스템의 차량 규모가 약 300대까지 늘어난다고 하네요. 처음에 몇십 대로 시작한 걸 생각하면 엄청난 확장이죠. 그런데 진짜 최종 목표는 따로 있대요. 데이비스 사장이 성배라고 표현했는데,
표현한 게 있는데 바로 공항 지하에 직접 정류장을 만드는 거래요. 지금은 공항 근처까지만 가는 건데 아예 공항 건물 밑에 정류장을 만들어서 완전히 연결하겠다는 거죠. 이게 완성되면 진짜 편할 것 같은데 아직 정확한 일정은 안 나왔대요. 기술적으로나 허가 문제로나 좀 더 복잡한 프로젝트인가 봐요. 자, 다시 로고밴 얘기로 돌아와서요. 이렇게 베가스 루프가 계속 확장되고 차량이 1200대 규모까지 늘어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로보밴이 투입된다는 건데요. 로보밴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태울 수 있는지 정확한 숫자는 아직 공식 발표가 없었지만 테슬라가 공개했던 영상이나 이미지를 보면 일반 승용차보다 훨씬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구조로 보여요. 데이비스 사장의 설명을 들어보면 운영 방식이 진짜 똑똑하다는 게 느껴져요. 평상시에는 소형 차량으로 유연하게 대응하다가 대규모 수요가 예상되는 시간대에는 대용량 차량으로 전환해서 한 번에 더 많은 사람을 실어 나르는 거잖아요. 이게 효율성 측면에서도 좋고 승객 입장에서도 대기 시간이 줄어들 테니까 좋은 거죠. 생각해보세요. 스피어에서 대형 공연이 끝나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쏟아져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을 일반 승용차로만 실어 나르려면 차량이 수백 번 왔다 갔다 해야 할 거예요. 근데 로보밴 같은 대용량 차량이 있으면 훨씬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겠죠. NFL 경기나 농구 경기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라스베이거스에는 레이더스 경기장도 있고 최근에는 프로 스포츠 팀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런 경기들도 다 일정이 정해져 있으니까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게 자율주행으로 이루어진다는 게 또 포인트예요. 운전기사가 필요 없으니까 운영 비용도 절약되고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운행할 수 있고요. 물론 지금 베가스 루프에서는 아직 안전요원이 차에 타고 있긴 한데 점점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는 게 목표겠죠. 데이비스 사장이 강조한 또 다른 포인트가 뭐냐면 똑똑한 운영이에요. 단순히 차량만 많이 투입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언제 어디에 어떤 차량을 배치할지 데이터 기반으로 최적화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AI와 빅데이터가 활용되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과거 데이터를 분석하면 금요일 밤 9시에 이 공연장에서 쇼가 끝나면 평균 3,000명이 동시에 이동한다. 이런 패턴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시간에 맞춰서 로보밴을 미리 대기시켜 놓는 거죠. 베가스 루프 자체도 되게 혁신적인 프로젝트예요. 일론 머스크가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시작한 건데 처음에는 회의적인 시각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만들어지고 운영되면서 점점 확장되고 있으니까 이제는 진지하게 봐야 할 것 같아요. 특히 라스베이거스 같은 도시에 딱 맞는 솔루션인 것 같아요. 라스베이거스는 스트립을 중심으로 호텔, 카지노, 공연장, 컨벤션 센터가 밀집되어 있고 관광객들이 이 구역을 계속 오가거든요. 근데 걸어 다니기엔 너무 멀고 차를 타자니 지상도로가 막히고 그래서 지하 터널이 답이 될 수 있는 거죠. 로보밴 디자인도 되게 독특하잖아요. 테슬라가 공개했을 때 다들 이게 진짜 나오긴 하는 거야? 이런 반응이었는데 이제 구체적인 활용 계획이 나오니까 현실이 되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크레딧에 그록 이매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아마 AI가 생성한 이미지인 것 같네요. 실제 프로토타입 사진은 아니고 컨셉을 시각화한 거겠죠? 근데 진짜 궁금한 건 로보밴이 실제로 언제 도로에 나올 거냐는 거예요. 데이비스 사장 얘기를 들어보면 베가스 루프가 1200대 규모로 확장될 때라고 했는데 지금 단계별로 확장하고 있으니까 아마 앞으로 몇 년 안에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2단계가 몇 달 안에 열린다고 했고 그 다음 단계들도 계속 진행될 테니까요. 물론 공항 지하 정류장 같은 최종 단계는 시간이 좀 더 걸리겠지만 로보밴 투입 자체는 그전에도 가능할 것 같아요. 테슬라와 보링 컴퍼니의 이런 협력도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둘 다 일론 머스크 회사니까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거죠. 테슬라는 차량과 자율주행 기술을 제공하고 보링 컴퍼니는 터널 인프라를 제공하고 이렇게 합쳐지니까 완전히 새로운 교통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른 도시들도 이걸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아요. 라스베이거스에서 성공하면 다른 대도시들도 도입을 검토할 수 있겠죠. 뉴욕이나 LA, 시카고 같은 교통체증이 심한 도시
대도시들이 관심 가질 만한 프로젝트예요. 로보밴의 활용 범위도 생각보다 넓을 것 같아요. 스포츠 경기나 공연뿐만 아니라 CES 같은 대형 컨벤션이 열릴 때도 엄청 유용할 거예요. 라스베이거스는 컨벤션 도시이기도 하거든요.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대형 행사가 1년 내내 열리는 곳이니까요. 공항 연결도 정말 핵심인 것 같아요. 관광객들이 공항에 도착해서 호텔까지, 또 호텔에서 다시 공항까지 이동하는 게 여행의 시작과 끝이잖아요. 이게 편해지면 전체적인 여행 경험이 훨씬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환경적인 측면도 있어요. 테슬라는 전기차니까 배기가스도 없고 지하 터널로 다니니까 지상의 교통량도 줄어들고요. 라스베이거스 같은 관광 도시에서 이런 친환경 교통 시스템을 운영한다는 건 좋은 이미지도 될 거예요. 데이비스 사장이 발표한 이 계획은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실제로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로드맵이에요. 단계별로 확장 계획이 다 나와 있고 차량 규모도 명확하게 제시했고 운영 방식도 논리적으로 설명했거든요. 로보밴이 실제로 라스베이거스 거리를, 아니 지하를 달리는 모습을 보게 되면 진짜 미래가 온 것 같을 거예요. 지금도 테슬라들이 터널을 달리는 영상 보면 신기한데 거기에 대용량 로보밴까지 더해지면 완전히 새로운 풍경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 로보밴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실현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재미있게 읽어볼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테슬라와 보링 컴퍼니의 이런 흥미로운 소식 계속 전해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